맥장 갖고 이게 그러면 저기 제가 오세요. 나올 때 성교사님, 보성장님, 저 사모님 다 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합니다. 저기 앉으셔도 돼요. 길거리에다 매달거든요. 몇 장이 기본이에요? 이게 부정선거로 180석이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 같이 빼야죠. 저지를 못할 때가 많아서 그 얘네가 한 번씩 똑같이 이제 나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아니면 비록 그 목사님들 그게 많지 않아서 큰일입니다. 이게 대학생들 중에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회의사당 앞 청막 텐트예요. 여기서 주로 그동안 일사가고 목사님이 윤찬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1년 이상 기도하며 섬겼던 곳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내년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4.10 선거 전까지는 여기서 부정선거에 대한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기자회견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쪽에 주로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고 계십니다. 이영아 전시호 대표님, 그 다음에 국바연의 김영신 목사님, 그 다음에 일사가구의 윤찬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예. 하늘님 구독자도 늘고 아주 저기도 히트 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본다면서 못 들어가 봤는데 하늘님. 그날 너무 고맙고 반가웠고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괜찮을 때가 있고 버퍼를 엄청 심하게 할 때 있고 저는 이게 막 화면이 깨질 때도 있고 이게 그때 달라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뜨겁질 않네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이게 노출을 안 시켜서 뜨거우면은 거의 다 차단해요.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혹시라도 오늘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꺼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이 사명을 갖고 외치는 분들을 통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죠? 당신한테가 위험하다 이런 영화가 잘 나왔더라고요. 임경희 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 우리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국회 앞에서 이렇게 원거리 속초에도 오신 목사님들이시고 다들 멀리도 오셨거든요. 근데 왜 이 국회 앞에서의 부정선거 선거가 중요하냐면 이곳에 지금 국회의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국회의사당 1번 출입 들어가는 입구고 6번 출입 나오는 입구고 국회 출입문이 한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지만 이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유동인구 하루에 5만 명, 6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회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각적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바로 앞에 더불어 터진당이랑 국민의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거법에 그런 부정선거 없는 선거법 개정을 해서 저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국회 앞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강을 이루는 호수를 이루는 바다를 이루듯이 이런 내년 4월 10일까지 우리는 한 방울 같은 이런 매칭과 국회 앞에서의 우리의 그 손전 거룩한 싸움이 큰 거대한 그런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울은 뭘 하려고 하는데 이 계율이 높은 그런 핵펀치라도
잡보치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한 방으로 KO를 시켜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억겁한 잽을 내린다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외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KO 펀치로 부정선거를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게 하여서 클린 선거, 정직한 선거, 바른 선거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라는 주제로 오늘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유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자유일보의 그 어제 신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년 총선 국민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다라는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일면에. 저는 일상하고 목회자나 우리 윤치환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협이랑 또 그 외에 시민단체 그리고 함께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에 거대한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작은 불씨로서 저희들이 연대하여서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 부정선거의 목통이 중국 공산당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4.15 총선도 우리 민경호 의원님에 의하면 또 팔로우 파티라는 그 지문을 남겨놨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2024년 총선과 중국 공산당 샤프파워 전략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경각심을 세워야 된다. 제가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세미나에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공부하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만 이 연합된 모습으로 가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 없이 우리 압승하여서 200석 이상 얻어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 이 공산화 세력들, 노예 생활하는 2,400만을 고통 중에 이르는 저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샤프 파워 전략인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공작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은밀히 침투하여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바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거에도 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당일날 투표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부정입니다. 이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것을 이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서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국은요 한국을 사실상 그들의 영향권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미국을 향해 한국의 손을 떼라는 식으로 이 교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의식과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까리에 노릇했던 건 문재인이죠. 저 중국 공산은 거대한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고 이 대한민국의 5,300만의 자존심을 부리게 한 자가 이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중국 공산당에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년 4월 10일에 부정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샤프파워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경고를 한 것이 자유일보 일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또 계속해서 사회 보시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목요일날 이 부정선거는 우리 전시협 이 회원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주로 박선희님 오셨기 안녕하세요. 때문에 저는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첫째, 특정 정당 후보 정치 자금이나 반대 정당 후보에 대한 흑백성 이전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 자, 국민의힘당 왜 저렇게 매가리가 없냐? 제가 볼 때는 친중적인 그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국민의힘당에 이놈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이런 뇌물과 이런 이익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세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댓글 부대와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국가 기밀 및 기업 정보 탈취. 네 번째,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 납치를 위한 비밀 경찰서 운영. 다섯 번째, 공작업을 통한 중국 공산당 이념 전파 등을 해왔다고 이렇게 이번 샤프 파워 세미나에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총선의 개입에 염려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작업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공산당 실체를 알리면서 그 대표분이 참 이거 명예훼손이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부정선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안 돼. 제가 두 번이나 모셔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 중국 공산당 실체를 알리게 해요. 이런 것처럼 저 국민의힘당 하태경이나 이준성이나 이런 놈들이 이 부정선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외침이 필요하고 부정선거는 있었다. 그 증거가 계산을 이루었다. 제가 지난주도 검증 가능한 투표라는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봤습니다. 이 김학민 변호사님이 부정선거 내용을 잘 쓰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이런 사단에 갔던 부정선거가 있는데 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국민이 많고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서 부정선거를 외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쳐야지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와 같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여서 부정선거를 막고 정직하고 진실된 선거가 되어져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과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골방에서의 기도가 현장에서의 아멘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열심히 골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 현장에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 아멘을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하는 부정선거를 막아줘서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북한 동고 해방하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시간에 전시현 우리 대표이신 이영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5TV, 누보라염TV 비롯해서 앞에 계신 분 TV, 자유물결 TV 7이야. 예, 자유물결 TV 등 여러 방송사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시협이라는 이 단체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지난 4월달 창설을 했습니다. 이거 약칭이고요. 전국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전국에 있는 애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뭉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시협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위기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 두 가지를 다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지금 어떤 이슈냐면은 단순히 선거에 부정이 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내년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엎어져 가지고 지금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선관위가 보수 쪽에 그 사무총장이 선임이 되고 또 대법관이 바뀌고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달리 선거 2020년도에 선거 부정을 획책한 세력들은 내년 4월 10일 반드시 2020년보다 좀 더 부정을 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현재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고 또 새로운 악법을 순식간에 통과시켜서 이 나라를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4월 10일이 저들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지난 정권을 통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놓고 그걸 덮지 않았습니다. 왜 안 덮을 수가? 범죄를 하고 왜 덮질 않았겠어요? 그것은 그 정당이 50년 정당, 100년 정당 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선거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뭐 원전부터 비리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비롯해서 많은 국책 사업에 비리가 들어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했지만은 이것을 내년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함으로 불법으로 차지함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실수로 정권을 내줬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마저도 과반석을 잃어버리면은 저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 부정선거 획책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엎으려는 이런 모든 세력들의 그동안 비리가 내년 총결산이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장 이제 바뀌죠. 9월 말에 11월 말인가요? 12월인가요? 헌법재판소장 바뀌고 대법관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끔찍한 일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길은 내년 4월 11일 부정으로 선거를 치르고 혁명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아서 대통령을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 5월 30일 날 직무정지시키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3분의 2면 200석이면은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 날 당일날 탄핵 소추하면은 의결하면은 그날 밤 0시에 국회가 개원한 날 0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이 싸우는 각종 악법이요. 6월 1일 날 그 다음 날 전격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마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심사하겠죠. 그럼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국회로 회송이 되면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버리면은 제 속에 그 법률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각종 악법은 순식간에 6월 중으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우리같이 이렇게 애국활동 시민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법보다 더 심한 법을 만들어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6월 2일 날. 그러면 6월 말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 때문에 모든 가장 악독한 법은 통과되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왜? 저들은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살기예요, 저들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난 4월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월 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은 해요. 근데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에는 신경 쓰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지금 수천 개의 카톡방이 있습니다만은 단 한 군데도 부정선거를 막아내야겠다는 말을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말은 합니다. 막아내지 않으면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군사는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사람만 많이 있으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오프라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부재자 투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전산부정 어떻게 막을 겁니까? 거기에 막을 만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언급도 없어요. 그건 치열한 준비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거 큰일 났구나. 단 부정선거 방지대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큰일을 하셨는데 부정선거 방지대가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행사 위주로 많이 해요. 좋습니다. 행사가 좋은데 막아내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육과 훈련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군사를 누가 모집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3월 말에 이거를 조사를 끝내고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뜻 있는 저는 목회자입니다만은 목사님들 네 분과 함께 전시협을 창설했습니다. 국발위원회 김영신 목사님, 또 기획목의 김영일 목사님, 그 다음에 노요한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창설을 하고 창설할 때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매인다 해서 제가 총괄 대표를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똑같이 창설했고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시민단체들에서 뜻 있는 시민단체들을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비상 세미나를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현수막이 그 비상사태 대응 세미나입니다. 비상사태 대응 세미나.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끝냈습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을 모았고 단체를 모아서 지금 전시협이 막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8월 31일 날에는 제8차 비상 세미나가 금정역에서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안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그 장소를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이걸 다 듣고 대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비밀입니다. 시민단체 운동의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 그동안 2020년도 부정선거를 했던 그 세력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응 전략에 의해서 저들의 모든 활동은 저지가 되고 압도적인 자유보수 우파가 이기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앙본부에 약 200명의 요원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 조직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4월 10일은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면 위기지만 대응을 잘 하게 되면 악의 모든 세력을 척결하고 이제 G2 국가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으신데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서 탄탄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이제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희망이
소식을 제가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일은 뭐냐? 지금 각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뭐 QR코드 없애는 거, 사전투표 없애는 거 다 좋은 거면 하십시오. 그러나 실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그 전투원이 병사가 필요하고 지휘관이 필요하고 전략과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라는 뒤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선거구에서 어떻게 부정을 막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거 부정하는 전산에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사무총장은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 투표 뭐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에는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저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대로 가면 99.99% 나라 뒤집어집니다. 내년 4월 10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지만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올 걸 믿고 안 돼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 목숨을 걸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좌파가 다 장악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장악합니까? 근데 교회조차도 문재인 정권 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소그룹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금 지난주일 어제 수요 예배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또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많은 애국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을 뭉쳐서 나 혼자 우리 단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53개 선거구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텐트를 쳐야 돼요. 시민단체에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앞장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겁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겁니까? 우리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애국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역이 돼야 되고 그거는 빅텐트 하에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전시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좀 아까 서두로 말씀해 주신 윤치환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본인이 대표로 상임대표로 계시는 149 구국 목회자연합 일목연 거기 또 하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또 기획목 김영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부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성 사무총장님이 하고 활동하지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이 빅텐트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초에서도 우리 부방대 책임자분 오시고 또 부방대 기획목의 책임자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황 목사님 오시고 등등 또 우리 국발원 김영신 목사님도 전시협이라는 빅텐트 안에 다 들어와서 저는 부방대 기획목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부방대 기획목 이름으로 하고 오늘 이 집회도 일목연과 또 국발원 이름으로 또 오늘
기행목 이름으로는 중보기도 우리 텐트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고 이렇게 각 단체 이름을 내걸고 빅텐트 안에서 각 단체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강연하는 모든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러한 큰 빅텐트 안에 들어오셔서 내년 4월 10일까지 선거 부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비상 세미나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8월 30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전화 주시면 장소는 개별적으로 전화 주신 분이 애국자인지를 파악해보고 맞다고 생각되면 알려드립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안을 유지한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쓰시는 모든 전국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들과 연합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내년 4월 10일 이후에는 뭘 하느냐 끝나느냐 이제는 대한민국에 좋은 호기가 온 거예요. 국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악습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초인류국가로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어 좋겠고요. 내년 부정선거만 막으면 그 외에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기행목 회장님이시고 우리 전시협의 김경원님 또 안녕하세요. 상임위원이신 김영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뚜렷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국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희망 반, 또 불안한 마음 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새로운 김용빈이라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사무총장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무슨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벤자민 윌커슨이라는 이 전산 전문가가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관우정보기술 유지화 사장이 내가 그때 당시에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기술을 제공해라 해서 내가 그때 했다. 그렇게 해서 관우정보기술 유지화 사장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죽었어요. 또 자살당한 건지 자살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부정선거에 내가 동조를 했다. 그 정보 기술팀으로 관우정보에서 제공했다. 그 말을 양심선언을 했는데 죽었어요. 지금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님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시협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전국으로 하나하나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균용이라고 하는
새 대법원장을 세웠는데 이 이균형도 벌써 이균형 씨가 어떤 문제에서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이분도 겉으로는 보수의 행태를 취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좌측에 섰다가 보수에 섰다가 좌측에 섰다가 보수에 섰다가 이런 행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불안해요. 여러분 과거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알잖아요.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판사가 이균형 씨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적당히 듣고 넘어갔었어요. 그때 당시 판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뚜렷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보다 무난하게 이 전국을 무난하게 헤쳐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클이라는 단어가 있죠. 태클. 태클이 뭡니까? 축구가 할 때, 예? 상대방이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슛을 하려고 그럴 때, 예? 그 슛을 막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냥 태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온 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는 것이 태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클은 원래는 13세기에 이 태클이라는 단어는 기구, 연장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오면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파도를 헤치고 가려면은 그 돛이 중요하잖아요. 돛과 모든 그 움직이는 기구가 중요한 것처럼 그런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 돛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태클이라고 말하면서 점점 발전해 와서 오늘날 태클은 중요한 순간에 온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아내는 이런 것을 태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도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야 될 이런 중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냥 방심하다가는 내년 4.10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모든 악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법을 막으려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광훈 목사님 향해서 외칩니다. 자유마을도 이 부정선거 막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그 자유마을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통일당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연합하여서 몸을 던져서 결정적 순간에 골을 막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은 내년 4.10 총선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행모 김영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목사님. 스피커 소리가 방해가 되죠. 제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현수막도 없고 스피커도 없이 그냥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취한 현실이 너무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짧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우파는
절박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공산주의는. 근데 민주주의는 무력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표를 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표를 가지고 권력을 지금 장악하는 게 부정선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투표로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표를 도둑질해서 권력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입법부를 장악해서 그 입법부의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입법부가. 그 입법부에서 각종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특히 입법부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3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약 60여 명의 가짜 국회의원들을 도적질했어요. 그것은 그때 미래통합당에게 돌아갈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래통합당에 돌아가야 될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0석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내년 4.10 선거에서는 악착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정선거를 다시 저질러서 200석 이상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밥을 다 해놨어요. 근데 다 된 밥에 재 뿌리겠어요, 그들이? 재 뿌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내년 4.10 선거에 지면은 그들은 죽는 거예요. 모가지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장악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들이 내년 선거를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내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견고하게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무슨 이유로 그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비관론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파들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빈 임명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망이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선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정권 빼앗기고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론이 지금 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우파들도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단합심이 일어나고 애국심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우파는 너무 아니래요. 그냥 무슨 집회 2, 3명만 모여서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을 지지하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아요. 너무 그냥 어떤 낙관론이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가운데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법원이 다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저 난리를 쳐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되죠. 대통령도 못 하잖아요. 함부로. 대통령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유명하고 머리 좋은 한동훈 장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국힘당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낙관론을 펴냐고요. 부정선거를 외치는 우파들은 단체를 세우는데 급급하고 전시협에 오면은 어느 단체는 전시협이 사람 빼간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이것이 우파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파의 리더들이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가면은 그곳에 사람 가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우파 리더가 할 짓입니까?
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사느냐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마당에서 예. 자기 단체 세우기나 급급하고 다른 단체에 사람이 좀 가서 몰려가면은 거기에 그 시기 질투하고 이런 우파 리더들이 무슨 부정선거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돼요. 무슨 나라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됩니다. 그건 아니죠.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는 마당에 자기 단체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살리는 게 우선입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후방대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토본도 정신 차리고 국바인도 정신 차리고 정광 목사님 팀도 정신 차리고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이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모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제가 구호 외칠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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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살리는 이 깃발 아래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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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목사님이 저보러 사회를 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그 전시협은요, 금년 4월에 창립된 어떤 기구냐? 단체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토나 유엔처럼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활동하는 분은 자기 단체 무슨 역할이다 이렇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뭉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 빅텐트 안에서 뭉쳐서 이제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자유우파가 살고 그리고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정말 아까 우리 김영일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정말 서울대학에서 부정선거를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필두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에 정말 나라의 운명, 젊은이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선거 부정을 막아내는 일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전부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일목연 윤찬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국발위원 김영신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목 김영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속초에서 오셨는데 우리 강원도 쪽에는 우리 황재경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등등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황재경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줄 알고 다 준비되어 있는 발언이 아니었었군요. 네. 저를 지목해서 발언시킬 줄 몰랐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을 공산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을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공산당이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하고 지금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산당 플러스 조폭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공산당 플러스 조폭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할 수만 있다면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들이
전부 공산당,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민주당의 공산당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노조, 민노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쉽게 우리가 또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당은 집요하고 공산당은 교묘합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공산당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교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김영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던지는 태클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던져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정선거를 막고 또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조직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제 공산당을 막고 간첩을 막고 여러분 북한 공산 세력이 좋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것입니다. 공산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자기네 정권이 최고라고 그래요. 우리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도망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못 살겠다 가라보자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너 못 살겠으니까 돈 줄 테니까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못 살 때입니다. 사람이 살 때가 못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북한 공산당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획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음으로써 공산혁명을 또 일으키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던져가면서 이 땅의 공산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악랄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공산 세력의 악한 역사를 막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함께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속초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초에서 강원도 이쪽 일대에서는 우리 황재경 목사님께 또 연락을 하셔서 또 조직화를 하고 그죠? 군사화 해야 되잖아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지금 군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군사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기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기도를 하고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더 앞장서서 의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협력을 지역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은 8월 31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금정역 근처의 모처에서 제8차 비상세미나 있습니다. 2시간 걸립니다.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 강령까지 하는데 총 질의응답까지 하는데 2시간 시간을 내주시면 오시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시원한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가 부정선거 세력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과 미리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만 들어오시면 8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 각 선거구마다 253개 선거구가 있는데
선거구마다 핵심적으로 막을 사람 2분씩만 좀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강사, 이제 오늘 시간을 1시간 예측되어 있는데 임동식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일 투표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최초는 아니고요. 저기 부방대가 먼저 했고요. 이제 어떻게 벤처마킹을 예쁘게 더 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려다가 사실은 어저께 이걸 절단 작업을 하려고 집에서 이 천장분을 가져갔는데 자파들이 스며들어와서 방에 방에 들어가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진하게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너무너무 지지하는,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 됐겠나라고 저한테 좀 멍멍이 소리를 해서 제가 밤새도록 그 친구들과 완전히 굴복을 시키느라 잠을 어차피 근무하니까 잠을 못 잤지만 이걸 하나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참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아요. 한번 길 가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 생각해도 이재명 같은 자를 유권자가 30% 이상이나 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 있는 유권자라면 30% 이상 표 안 줬습니다. 투표자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0.73이라는 수치로 억지로 이겼느냐? 무방대와 각종 애국 시민단체, 우리 윤치한 목사님 이런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4박 5일 동안 투표함을 끌어안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나마 24만 표 이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투표는 경기, 수원, 인천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보다가 이재명이 11%로 앞섰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수치를 1%만 더 올렸다면 우리는 0.27%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거는 4.15 총선에서 증명한 겁니다. 어떻게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서 57개 선거구에서 똑같은 비율 63대 36이라는 그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와서 투표했습니까? 혹시 귀신이 와서 했나요? 마귀가 와서 했나요? 그거 인천, 경기, 서울 유권자들은 짰습니까? 똑같이 짜고 오늘은 요만큼 표는 민주당에 주고 요만큼은 미래통합당에 줘야 된다고 유권자들끼리 짰습니까? 소통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한심하고 불쌍하고 3년간 고생한 대가가 이 모양인가 싶고 정말 눈물나고 매운 총선 부정선거 막아내어 윤석열 정부 지켜주라고 잠 안 자고 개고생하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회의를 느끼기도 하지만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헌법 수호하여 다음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님께 자유를 선물해 주신 그 건국 대통령님께 감사해야 하고, 맞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강국을 이뤄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뻐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서거하시고 그때 위기 육축축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이어나갈 것이냐, 김대중이 들어서서 공산국가가 될 것인가, 위기 육축축발에 하나님의 섭리로 공간은 있지만 독재니 구태탄이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전두환이 없었다면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골이 지금 장롱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자칭 보수파 지도자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인간 한 명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는 짓입니까? 이러고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 정말 심각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유고리 장롱석에 있는 것은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매연 총선 부정선거 막는 유일한 길은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에서 나온 6336을 당장 수사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중도가 좋아하는 거는 수사도 잘하고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을 다 갈아엎는데 유독 부정선거에만 작아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 방송을 만약 보신다면 정말 반성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지키려 싸웁니다. 왜냐? 당신들을 지켜야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자유와 풍요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이 왜 선거에 총선 승리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그것만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그 이념을 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15 부정선거 당장 수사하라 문재인 정권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 수개표로 재검표하기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부정선거 시스템을 도입한 김대중, 이해창 집단을 수사하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한선관위에 처벌하고 해체하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가령 국가 바로 세우기 구원연합 김동식 강사님. 임동식 김동식 죄송합니다. 김동식 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거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일사가보 국회자 연합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수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해 주신 윤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광고 드립니다. 끝난 다음에는 영월 김치찌개 있습니다. 거기 가서서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일가가구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일사가고 식사되면 아유 이거 이러라고 박수 치라는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처음이자 일사가고 마지막으로 윤 목사님이 식사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유튜브 방송 감사합니다. 자유밀걸 TV 드보라 빗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TV 일사하고 TV 그렇단 모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좀 발열이 났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잘 버텨졌습니다. 저 뒤에 아마 저기 좌파 쪽 사람들이 저쪽에서 음악을 틀어줘서 시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